자, 4번 1차, 2차 차이를 구하여 절대값으로 점수 차이 영역에 표시하시오. 점수 차이는 1차 마이너스 2차 ABS 함수. ABS 함수가 절대값을 계산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점수 차이를 계산하는 식은 여기서부터 여기 뺀다는 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같은 형태의 수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식이 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셀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식이 같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형태가 같다는 겁니다. 셀 빼기 셀.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하셔야 되고요. 상대 절대만 고민하시면 된다. 이꼴 1차 빼기 2차 H15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서로 응시 번호에 따라 서로 다른 주소가 나타나야 된다는 건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마다 할 때 주소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 상대 참조 IO도 같은 원리 그렇게 판단 내리고 엔터. 그리고 나서 그 판단이 주소 형태가 고민이 되어져야만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자동 채우기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원래 차이는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원래. 차이가 마이너스 6입니다. 대답하는 건 잘못 대답한 겁니다. 차이는 6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플러스 6으로 바꿔야 되죠. 플러스도 플러스. 이때 절대값이라는 계산 방법이 필요하다.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가 ABS이다. 자, 함수 통계 1로 가겠습니다. 통계 1. 교재 89페이지. 문제 내용 읽어볼게요. 표에서 직급이 대리가 아닌 사원수를 다음 셀에 계산하시오. 계산된 사원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 3명. sumif, countif, averageif 함수 중 알맞은 함수와 n% 연산자 사용. 자, 일단 함수명을 확인을 해보면 sumif 무슨 함수죠?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합계를 계산하겠다. sumif.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개수를 계산하겠다. countif.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조건값을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하겠다. average. n% 연산자 데이터 연결. 자, 이 세 개의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가 있는데, 자, 일단 내용부터 합시다. 직급이, 자, 거기 있는 조건은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라는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반대 문장은 직급이 대리이다죠. 그러면 직급이 대리이다는 걸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급 이꼴 대리. 그러면 요 이꼴 대신에 아니다니까 이꼴 대신에 뭘로 바꾸면 되죠? 같지 않다라는 비교 연산자 이걸로 바꾸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직급이 대리다가 아니다라는 조건. 그 다음에 사원수, 개수를 계산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count if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네요. 알맞은 함수 골랐을 때 count if. 자, 이꼴 count if 가로 열고 range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직급 범위 콤마. 자, 이게 만약 직급이 대리이다라고 한다면 이중 따옴표 대리
이렇게 적을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대리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작성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조건을 표현할 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1화일 때는 제가 이거를 작성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앞에 이꼴이 원래 있어야 되는 거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다 생략해서 씁니다. 조건에서 이꼴을. 그래서 없는 겁니다. 없이 그냥 생략해서 썼기 때문에 저기 이꼴이 안 보이는 거고. 그러면 만약 있었다면 진짜 반대 개념이잖아요. 지금 조건이. 예? 그래서 이 이꼴 대신에 뭘로?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연산자를 나머지 연산자는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 뒤에 명자 붙이라고 그랬네요. 자, 이게 숫자 데이터, 연결, 문자, 직접 입력, 명, 이중다운 변경, 그리고 엔터. 자, 표 2, 문제 2.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80점 이상인 학생 수를 다음 셀에 작성하시오. 카운트 if 중 알맞은 함수 사용. 카운트는 무슨 함수죠? 대답 안 하기로 작성을 하셨군요. 자,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표시해 줍니다. 카운트 if는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개수를 표시해 줍니다. 카운트 if는 두 개 이상의 조건값에 맞는 개수를 표시해 줍니다. 이건 앞에서 하고 왔죠. 자, 그러면 방금 읽었던 문장 중에 자, 그런 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80점 이상, 회계 80점 이상, 경영 전략 80점 이상이라는 조건 3개 찾았어요? 조건 3개 파악하셨어요? 조건 3개입니다, 그게. 그런 걸 파악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2개 이상의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 내용에 모두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모두. 그래서 이건 3개가 다 AND 조건입니다. 그러면 2개 이상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학생 수, 개수를 계산하겠다. 무슨 함수? count if 쓰라는 함수를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걸 count if 쓰 바로 열고 조건만 나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커뮤니케이션 범위 내에서 콤마 조건값 이중 따옴표 묶어서 80 이상이라고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값입니다. 값 개념입니다. 콤마 두 번째 회계 범위 내에서 콤마 두 번째 조건값을 작성할 두 번째 조건값 80 이상 이중 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경영 전략 범위 세 번째 조건값을 찾을 범위 콤마 세 번째 조건값 80 이상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 3번은 지금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다. 아마 저희들 함수 수업 맨 마지막에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 3번은. 그래서 표 4번으로 갈게요. 표 4번 가겠습니다. 표 4에서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 평균을 계산하여 K24셀에 표시하시오. count if, sum if, average if 함수 중 알맞은 함수 쓸 때, 요 함수명은 이제 앞에서 한 번씩 다 읊어드렸으니 무슨 함수를 써야 될지를 골라봅시다. 자, 홈런이 40개 이상이라는 조건. 삼진의 문제 내용입니다. 삼진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조건이 한 개.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평균을 계산하겠다. average if네요. 자, 그러면 K24셀 선택하시고 equal average if 가로 열고 range 조건값을 찾을 범위 홈런 범위 내에서 콤마 조건값 40 이상이라는 것 이중 따옴표에 묶어야 됩니다. 그 다음 평균 부할 범위 삼진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삼진 범위 가로 닫고 엔터.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내용 읽어볼게요. 생산품 C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표준 편차는 소점이와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까지 표시. 라운드 다운 stdv 함수 사용. 자, 그러면 표준 편차 구하는 함수가 stdev라는 함수 좀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의미가 뭔지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표준 편차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stdev 가로 열고 생산품 C에 대한 그다음에 생산품 C 데이터 범위 드래그 가로 닫고 엔터.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소점이야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까지 표시. 자, 내림 라운드 다운입니다. 라운드 다운. 이 표준 편차 숫자 값에 대해서 라운드 다운 가로 열고 콤마 한 자리까지 나타내라. 1. 자릿수가 틀리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6번 표 6에서 함수 중 세 번째로 높은 점수 3위 점수를 표시하시오. 숫자 뒤에 점을 표시하여 90점 라지, 맥스, 스몰, 민, 중, 알맞은 함수와 m% 연산자 사용. 자, 라지라는 함수는 몇 번째 큰 값을 표시해 준 함수고
max는 최대값을 표시해준 함수입니다. small은 몇 번째 작은 값을 표시해준 함수이고 min은 최소값을 표시해준다. 이런 정도 간단한 키워드가 되는 걸 좀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의 내용에 세 번째 높은 점수라는 게 문제의 내용이었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세 번째 큰 점수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자, 그때 이 상황이라면 라지 함수 사용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라지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라고 그랬습니다. 숫자 데이터의 범위, 점수 범위, 콤마 K 몇 번째, 세 번째, 3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아마 95점이 세 번째 큰 값인가 보군요. 여기에 뭐가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최종 결과적으로 점을 뒤에 점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점이라는 데이터 연결 M% 연산자 이중 따옴표에 점 통계 2로 가겠습니다. 한 개짜리니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시험에 한 개짜리도 간혹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이 결합이 되는 형태꼴도 나오고. 모든 게 다 어렵진 않습니다. 일 번 잠깐만요. 교재 페이지 이야기. 통계 20, 교재 92페이지. 표 1에서 승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 2, 3위는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승을 표시하시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if와 랭크점 EQ 오늘 처음 배웠죠. 등수 구하는 거. 공부만 할 수 없으니. 자, 일단 if 함수는 조건에 따라 대답을 맞습니다, 틀립니다, true, false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true일 때 해당되는 값, false에 해당되는 값을 표시하겠다라는 함수고. 자, 방금 순위 등수 구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rank.eq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높은 적 등수 매긴다는 rank.eq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자, 문제 내용을 살펴보면 순위가 1이 2, 3이라면 뭐 결승 진출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공백 문자 표시를 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어쨌든 여기 작성해야 될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형태가.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등수부터 구해야 됩니다. 자, 이걸 등수 관함수 랭크, 문제에서도 랭크점 EQ 써라 했죠. 랭크점 EQ 가로 열고 개별 자료, 자, 승점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승점. 이 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각 팀별 승점이니까 서로 다른 주소가 나타나야 되겠네요. 그건 뭐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주소의 형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상대 참조, 콤마. 두 번째, 전체 자료라고 했죠. 전체 자료. 승점 전체. 등수 매길 때 항상 똑같은 범위 내에서 등수를 매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고정해야 한다.
절대 참조, 콤마, 정렬 방식은 전체 자료의 성격을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체 자료의 성격이 성점입니다. 성점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나 작은 게 좋은 거예요. 많은 게 1등이죠. 빨리 긍정적인 대답 안 하세요. 많은 게 1등입니다. 성점은. 그러면 높은 성점부터 낮은 성점 수는 나에 대해서 뭐 등수 매기세요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 방식을 내림차순 제로. 물론 시험에 내림차순이 10번 중에 9번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한두 번 정도 오름차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아마 그런 내용이 교재에 있습니다. 오늘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자, 일단 있습니다. 그럼 일단 자동치역 주설대 고민해서 자동치역이 한번 써보죠. 그러면 이렇게 등수값이 나오네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1, 2, 3등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럼 1, 2, 3등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물어보면 됩니까? 개별팀의 이 순위가 1, 2, 3등에 드는 거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식으로 물어보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3 이하입니까? 아니면 4 미만입니까? 라고. 이해되세요? 그거? 자, 그러면 3 미만입니까? 라고 등수값이 3 미만입니까? 그러면 1, 2, 3등을 의미할 때, 그럼 기본적으로 대답해 주는 게 1, 2, 3등은 대답해 주겠죠. yes라고, true라고. 그 외에 나머지는 false라고 대답하겠죠. 자, 그러면 조건에 맞아서 1, 2, 3등 안에 들어가면 true라면 대성 진출, false라면 공백 문자 표시. 이 사항이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죠? 그게 if 함수죠.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뭐? 첫 번째 인수. 어떤 형태로 작성을 하든 간에 true, false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니까 true, false가 나온다는 걸 보고 계시죠? 그럼 이 형태는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 콤마 만족할 경우에 값표시 결성 진출이라는 문자 직접 입력 이중다운 부분 처리. 콤마 만족하지 않을 때의 값표시 공백 문자입니다. 이중 다운표 안에 스페이스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이중 다운표 안에 스페이스. 그리고 if 함수에 가로 닫고 엔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뭐가 어렵냐고요? 이 3 이하라는 이 개념 찾기가. 잘 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얼굴들 잘 안 보여주시는. 판단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자, 두 번째. 성별이 여이면서 직위가 가장인 사원들의 성과급 평균을 계산하여 다음 셀에 표시하시오. 성과급 평균은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표시. 라운드 에버리지 이플스 함수 사용. 뭐 어려운 내용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자, 일단 라운드 아실 거고 에버리지 이플스 아니까 대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 성별이 이어 조건 한 개, 시기가 가장이라는 거 조건 두 개.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매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내용에 여이면서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AND 조건입니다. AND 조건. 그래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성과급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요 사항에 맞는 함수가 average equals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average equals를 통해서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equal average equals 가로 열고 평균 구할 범위가 항상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 sum이 표시할 때 sum range라는 게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과급의 평균을 계산할 때는 성과급 평균이 와야 되고요. 성과급이 와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콤마. 첫 번째 조건적 값을 찾을 건데 AND니까 뭐 성별을 먼저 처리하고 직위를 먼저 처리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순서대로 할 거고요.
성별 범위,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콤마, 첫 번째 조건 값, 역,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이중 다운 페이먼트 처리. 다음, 두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시기 범위, 콤마, 두 번째 조건 값, 이중 다운 페이먼트서 과장,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더 이상 작성할 조건이 필요 없네요. 가로 닫고 엔터. 아니죠. 반올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라운드라는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라운드. 가로 열고 평균이라는 숫자로 바뀌겠죠. 콤마. 자릿수는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만의 자리 거죠. 이거 마이너스 4입니다. 틀리면 수정하시면 되고. 표수 한 번은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은 함수가 있기 때문에 모른 척 하겠습니다. 자, 5번부터 먼저 볼게요. 5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수검액이 존재하는 수검 건수를 산출하고 각 뒤에 근이 표시대로 C34셀에 표시하시오. 카운트와 M% 연산자 사용. 카운트는 무슨 함수라고요?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알려줍니다. M% 데이터 연결. 자, 그러면 건수, 개수 구하는 거 예를 함수를 사용을 했으니까 카운트 수가 됐습니다. 그럼 이꼴 카운트 가로 열고. 자, 제 화면 봅니다. 청구 번호 선택하면 돼요? 안 되겠죠. 왜 안 됩니까? 숫자 데이터가 아니니까. 그 다음 또 문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수금액이 존재하지 않은 수금 건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선택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 수금 건수를, 자, 이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B의 값이 없는 빈셀은 카운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범위 설정해 주셔야 된다. 수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빈셀은 카운팅하지 않는다. 가로 닫고. 자,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값 뒤에 근이라고 표시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숫자값 데이터 연결. 카운트가 숫자 3이죠. 연결, 근이라는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이중 다운 페이먼트사 처리. 육 번 표육 연수 기간 중 총 출석 횟수. 죄송합니다. 다시 드릴게요. 1일차부터 3일차까지의 기간을 이용하여 방학 중 연수 기간 동안의 총 출석 횟수를 구하여 다음 셀에 표시하시오. 3회라고 표시해라. 카운트 블랭크 함수와 M% 연산자 사용. 자,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 자, 표 6에 자료를 보시면 X 표시가 뭐라고요? 자, 데이터를 보시면 X 표시는 결석을 의미하죠. 그러면 X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빈 셀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면 출석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 문제가 생기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 범위에 1, 2, 3일차 이 범위에 빈 셀의 개수 그 함수가 뭐라고요?
count 블랭크. 가로 열고 range 범위 가로 닫고 end. 다시 수정 상태에 가서 결과는 3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숫자 뒤에 해가 붙어서 나와야 되니까 연결시켜야 되겠네요. 해라는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이중 다운 배분해서 쉬운 거 하셨으니 조금 어려운 거 할까요? 자, 좀 어렵습니다. 표4에서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은 입상, 그 외에는 공백, 문자입니다. 를 결과에 표시하시오. if와 small 함수 사용. if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요? 조건의 결과에 따라 true, false에 따라 특정 값을 true일 때 값 표시, false일 때 값 표시하겠다. small이라는 함수는 몇 번째 작은 값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그다음 문제 내용은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 이게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맞는 3명을 뽑아서 입상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각각의 셀에. 그 외에 나머지는 공백 문자 표시할 겁니다. 자, 내용 파악은 일단 되셨죠? 여기까지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빠른 3명 뽑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는 데이터의 종류가 뭡니까? 자, 앞으로 이런 질문을 한 서너 번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큰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수식 입력들을 항상 같이 봅니다. 데이터 종류가 무엇인가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표시형 시행을 좀 배우시기 때문에 자, 같으면 그냥 액면 그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액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데 다르잖아요, 지금처럼. 다르면 수식 입력들이 기준입니다. 이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가 아니라 날짜 데이터입니다. 여기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날짜가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땡땡 시분초라는 형태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표현 방식이 바뀌었구나 라고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원본이기 때문에 원본의 표현 방법이 바뀌었다. 그런 기능을 뭐라 한다고요? 그런 기능을 뭐라 한다고요? 표시 형식. 원본의 표현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문자, 숫자, 날짜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코드에 대해서.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는 실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만 코드 종류만 좀 외우고 계세요. 그래서 뭐 시를 관리하는 코드 H, 분을 관리하는 코드 M, 초를 관리하는 코드 S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시간을 이렇게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관리하는 코드가 H고 분을 관리하는 코드가 M입니다.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자 이게 어떻게 작업이 되어 있는지 셀 수식 계약 상자에 가시면 아마 열심히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거든요. H 한 개, 1이니까. 그 다음 공통된 내용이 뭐죠? 시간이죠. 이중 따옴표에 묶으면 되겠죠. 그 다음 분은 8분이 아니고 08분이니까 분을 두 자리 표시하라 해서 M을 2개.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뭐? 분이죠. 그럼 이중 따옴표에 묶었겠죠. 됐어요? 그래서 크말 2급 시험에 시간에 대한 사용자 표시 형식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데이터에 이렇게 간혹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알아는 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코드 종류만 말씀드렸고 실습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주어진 함수를 통해서 자, 조건인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전체 기록, 요 기록, 시간 기록의 세 번째 작은 기록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해석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그래야 3명을 뽑죠. 여기서 세 번째 작은 값이 얼마죠? 찾기 힘드세요. 그러면 small. 숫자 데이터 범위. 죄송합니다. 데이터의 범위. 콤마 K 3 하면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준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방금 제가 그냥 그 화면만 보세요. 제 화면만. 아까처럼 H 한 개, 이중 따옴표의 시간, 그다음에 M 두 개, 분. 이렇게 제가 코드를 바꿔 놓으면 여기가 1시간 15분이에요. 그냥 이것만 확인하세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머리 아파질 것 같아서. 그러면 1시간 15분 이하입니까? 1시간 15분 이하입니까? 라고 다 첫 번째 기록부터 마지막 기록까지 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답하는 게 기본적으로 3개 정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걸 식으로 옮겨봅시다, 이제. 이꼴 기록값을 가져와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녀석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 다 가져와야 되니까 같은 형태의 수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네요. 자동 채우기 한 번 사용이 되고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제1육색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서로 다른 주소가 나타나야 되니 이건 뭐? 상대 참조. 일단 무시하세요. 자, 드래그.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1시간 15분.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15분 이하입니까? 라고 물어봐줘야 되죠. 응? 참가 번호 개인의 기록이 세 번째 작은 값인 1시간 15분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물어봐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1시간 15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암산해서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죠? 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스몰이라는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저 15분을 찾기 위해서. 방금 여기서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의 범위 그레이 콤마 몇 번째 3. 자, 근데 자, 요거 하나 더 알아두세요. 이미 제가 주소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나버렸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 드래그를 했을 때는 여기서 제 화면 보세요. 자, 요 상태 처음 주소나 셀 범위를 선택하실 때는 요 상태에서 F4번키로 전체가 다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계를 지금 지나버리고 요렇게 지금 작성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나가 버린 상태는 내가 커스 여기다가 커스를 넣고 F4번키를 누르면 한쪽밖에 안 바뀝니다. 그럼 다시 또 커스를 넣고 또 이쪽도 바꿔줘야 됩니다. 귀찮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을 하실 때는 범위 전체를 선택합니다. 자, 저 셀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여기도 1시간 15분 이하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고 여기도 1시간 15분 이하입니까? 물어봐야 되고 여기도 1시간 15분 이하입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항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물어보는 거죠. 네? 1시간 15분이란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똑같은 범위가 나타나야 되겠죠. 이건 개념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true일 때 뭐 어떻게 한다고요? 빠른 3명에 해당되니까 true 이렇게 있네요. 이 3명은 입상이 이 자리에 입상이라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false일 경우에는 공격 표시한다. 이때 필요한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if 함수가 필요하다.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어떻게 작성을 하든 간에 에? true, false가 나오면 된다. 중간 과정에 이렇게 true, false가 나오게끔 true, false 확인하셨죠? 그러면 요 식은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작성할 수 있는 작성이 가능하다. 콤마 만족한다면 입상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문자 표시를 하라. if 함수의 가로다.
이것도 앞에서 했던 내용과 조금 비교하자면 if 아까 length.eq하고 조금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요.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또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 지금은 교재에 있는 내용만 딱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시프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앞으로 갈게요. 현재 시프트보다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교재는 75페이지 펼쳐 놓으세요. 교재는 75페이지.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제목이고 75페이지. 이 함수를 가르쳐 드리기 전에 무슨 용어부터 전달해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부터 전달해야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면 데이터 덩어리라고 그래요. 덩어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걸 우리가 데이터 덩어리, 데이터베이스라 표현하는데 물론 이 덩어리라고 해서 다 데이터 덩어리 데이터베이스 표현하지 않고요. 이런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빈행을 만날 때까지, 빈혈을 만날 때까지 의 셀 범위 이런 개념. 이때 따라오지 마시고 병합된 셀은 자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근데 요걸 뺀 이유는 병합된 셀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그러면 빈행과 빈혈을 만날 때까지의 셀 범위. 그 다음, 병합된 셀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 하나의 셀에 의미 있는 하나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즉, 성별에 남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남녀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별을 물어봤는데 지금 남과 여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데이터가 하나씩 입력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구색을 갖추고 있는 녀석의 데이터 덩어리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자, 덩어리 개념이니까 뭐가? 구조, 구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덩어리에, 이 부분. 고객명, 필드명, 성별 필드명, 등급 필드명, 구입 수량 필드명, 구입 총액 필드명, 이렇게. 그 다음 필드명 아래에 있는 이 데이터의 집합을 우리는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구입 총액 필드, 구입 수량 필드. 그래서 물론 이게 B열, C열, D열이니까 간혹 열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 가로 방향의 데이터의 집합. 이렇게. 이걸 우리는 네코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게 6행, 7행, 8행에서 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행. 그래서 작업의 단위는 필드인데 이건 기능을 적용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